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영상을 몇 개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해당 두 개의 영상을 통해 한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 총재도 부동산 위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한국의 기준금리를 3.5%로 올린 금통위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이것보다는 물가 안정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고물가 속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죠. 한때 전년 동월 대비 9.1%나 상승했었던 미국의 물가는 이제 6.5%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연말이면 4%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미국의 서머스 전 재무장관인데요. 이분이 유명해진 게 뭐냐면 22년 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인플레는 없어, 금리 인상 할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은 적극적인 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테니 연준은 빨리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연준 서둘러라. 파월 뭐해? 어서 금리 올려. 이것을 주구장창 외치셨던 분입니다. 이때 당시 파월은 인플레 없다, 걱정하지 마, 돈 더 푼다 이런 말만 했었죠. 어쨌든 그랬던 이러한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6.5%까지 내려간 것을 보고 아직은 이르긴 하지만 금리 인상 중단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비둘기스러운 말을 했죠. 그러니까 강력한 금리 인상을 외쳤던 분이 이제는 많이 올렸다, 많이 먹었다,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월달 연준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만 올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베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기사 하나 공유드리면 노무라 증권에서는 한국은행이 23년 5월부터 금리를 내리면서 23년 한 해 동안 1.5%나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뭐 어이없는 이야기라 자세히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딱 맞은 걸까요?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1월 3일에 발표된 1.3 대책으로 상당 부분의 분양 관련 규제가 풀렸습니다. 정확히 무슨 규제를 풀었는지 많이들 아실 테니 규제 해제 내용에 대한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지 못해도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정부에서 부동산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중단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급매물이 소진됐다는 이야기 또한 들려오고 있죠. 이 기사의 요약본을 잠깐 읽어볼까요? 6줄로 써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2개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이 2013년 저점과 닮은 꼴이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파트 가격 하락폭도 2주 연속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에서 제시한 자료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것인데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하락하고 있긴 한데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딱 하나 보고 저점이다? 약간 섣부른 판단이란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다른 부동산 조사기관인 KB부동산 가격을 볼까요? 이것은 KB 리본에 있는 자료를 제가 직접 엑셀로 그린 것인데요. KB에서 조사한 최근의 전국 부동산 가격의 주간 기준 변동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지 않죠? 22년 중반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잘 보셨듯 조사기관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 보이고요. 그냥 기자가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이 2013년 저점을 다지는 구간과 유사하다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가격의 주간 기준 변동률입니다. 이때는 2008년부터 부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 몇 년간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2012, 2013년부터 낙폭이 점점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현재 시기를 이때에 대입하면 지금은 하락 초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와 비슷한 상황이죠. 현재 하락한 지 몇 달 됐다고 벌써 바닥을 다졌었던 2013년과 비교를 합니까? 2008년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더 많이 급등한다는데 베팅을 했었고 그러다가 2008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꺾였을 때 몇 달 지나지 않아 이제 바닥을 다졌다면서 설레발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는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결국에 부동산은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역시 반복하죠. 지금은 나라 망한다고 소리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이 무조건 바닥을 다졌다고 외칠 자리도 아니라 봅니다. 딱 봐도 현재는 2013년과는 달라 보이죠. 지금은 하락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급매물이 소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잠실의 대장 중 하나인 잠실 엘스를 볼까요? 국평 기준으로 한때 27억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19억대 거래가 많이 됐었죠. 그러다가 현재 21억 3천만 원까지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거래만 보면 반등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네이버 매물을 보겠습니다. 18억대, 19억대 매물이 몇 개 있습니다. 워낙 대단지라 그런지 각자의 사정도 다르고 이에 따라 싼 가격에 팔고 떠나려는 사람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반등이 나왔었다면 이러한 급매물도 안 나왔을 텐데요. 아직도 시장의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와중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작년 12월에 2023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잡다한 이야기를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냥 2023년 집값 이렇게 된다. 결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택가격 전망을 보면 위쪽 표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이고요. 아래쪽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우리는 아파트 쪽을 보시면 되겠죠? 23년 아파트 가격 지수 전망치를 보면 서울은 마이너스 4%, 수도권은 마이너스 4.5%, 지방은 마이너스 5.5%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올해도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반등은 아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그냥 계속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이 보고서를 설명드린 의미가 없어 보이죠. 다들 떨어진다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중에서 하락 국면에 저점을 형성하고 하락세가 둔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안으로 지금처럼 묻지마 하락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중 가격이 반등하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약보합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소폭 하락에 그친다는 것이겠죠? 이것만 딱 보면 집 사실 분들은 일단 상반기에는 좀 참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가져온 것은 여러분께 이것을 보여드리고자 했었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라 딱 보자마자 이거 영상으로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상황별 아파트 가격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가격 이야기를 할 때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낮아야 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장이 높고 금리가 낮아야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부동산은 어떤 조건이 충족시켜졌을 때 가격이 올랐을까요? 1997년은 IMF 경제 위기라 일단 제외하고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를 볼까요? 먼저 맨 오른쪽에 박스친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2008년에 4%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 살짝 회복하다가 다시 2012년에 마이너스 2.6%를 기록했죠. 그러다가 2013년부터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기사처럼 바닥을 다진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에 맞춰 한국의 GDP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2008년에는 0.8% 수준으로 둔화되었다가 그 이후 안정적인 2에서 3%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 나와야 부동산이 오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보면 이때 당시에도 3%대 기준금리가 있었죠. 그러다가 금리가 하향 추세로 접어들자 집값은 점점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볼까요? 작년 GDP 성장률은 2.6%이고요. 올해는 2%라 써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1.7% 미만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이 세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역시 아직은 3%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과 기준금리를 봤을 때 아직은 집값 바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23년에는 1.7% 경제 성장률이 나왔다면 내년에는 좀 더 성장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금리 측면에서 보면 올해 기준금리가 3.5%로 마무리되었다면 내년에는 3% 정도로 내려오든지 성장과 금리 측면에서 모두 부동산에게 우호적인 방향성이라도 보여줘야 시장의 반등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은 이렇게 단순히 금리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자료에 나와 있듯 경제 성장도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또한 요즘에 깡통 전세가 문제라고 합니다.
깡통 전세 이야기도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